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. 박명석입니다. 지난 한 주 10월 첫째 주 굉장히 좀 잘 지나갔습니다. 사실 매달 첫째 주는 조금 변동성이 큰 한 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.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. 그 고용보고서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이제 물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의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크게 한박웃음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챙겨봐야 될 이슈들은 뭐가 남아있을지 오늘 브리핑 뉴욕은 이슈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고용보고서 정리해보고요. 향후에 챙겨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.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죠. 1.22%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했고요. 다우지수도 0.8%, S&P 500 지수도 0.9%,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라는 표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. 엔비디아 1.68% 그리고 테슬라 4% 가까이 급등했는데요.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메타, 구글,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빅테크 종목들이 고용보고서 호조와 함께 거의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쉽지만 건설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건설주의 약세를 굳이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가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랐던 그 경기 연착륙이 좀 현실화가 되면서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과연 비컷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전망이 굉장히 크게 우세해졌습니다. 그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으로 건설주들이 살짝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.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방향은 틀리지 않으니까요. 앞으로도 계속 챙겨봐야 되는 섹터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체크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역시나 고용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신규 고용이 25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. 차트상으로 굉장히 좀 강한 고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최근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.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 인하가 좀 늦었다. 그래서 경기는 이미 침체에 빠졌고 연준의 대처는 앞으로 좀 더 가속화가 돼야 그나마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로직이 우세했었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닐 거잖아요.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. 그런데 알고 보니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. 25만 4천 건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여름에 고용이 좀 부진했던 것들이 계절적인 어떤 여파, 여러 가지 좀 돌발적인 변수들, 허리케인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좀 안 좋았구나라는 논리의 힘을 또 얻게 됐죠. 25만 4천 건 그리고 지지난달도 계속 수정이 됐다고 하니까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? 이제는 완전히 좀 반대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표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다가 실업률이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였죠. 샵룰인지 뭔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로직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의외로 실업률도 떨어졌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4.1%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오히려 더 좋았던 쪽으로 결론이 나왔던 거죠.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이 결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좀 이어지게 마련인데 보시는 것처럼 추가 비컷 그러니까 11월에도 50bp 좀 해야 된다. 이미 늦었다. 앞으로 점점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제로가 됐습니다.
25bp 베이비 스텝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. 경기는 연착륙하고 있고 금리도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골디락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논리가 왔고요. 오히려 지난달에 굳이 B컷 할 필요가 없었어. 근데 B컷은 오히려 실수야 라는 논리도 등장을 했거든요. 근데 뭐 실수라고 해도 그게 큰 여파가 뭐 시장의 실책이다 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데 어찌됐든 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다음 달에 굳이 B컷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뭐 다 올랐어요. 금리도 올랐고 시장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그런데 달러가 같이 이렇게 크게 올랐거든요. 근데 보통 달러라는 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면 혹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자산 시장이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달러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굿뉴스가 굿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런 지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연착륙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진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다 뭐 달러 가격 그리고 금리, 주식시장, 뭐 비트코인 다 같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경기 괜찮다, 실적 좋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그러니까 첫째 주가 좀 불안할 수 있다,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의 핵심은 고용이었지만 그 고용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걱정을 덜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주간 실업수당이라든지 생각보다 고용이 괜찮네라는 반응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근데 또 다른 변동성을 걱정해야 됐던 게 두 가지죠.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좀 자제해라라는 제스처를 좀 표현했던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이란의 원유 시설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다. 분명히 대안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약간은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어요. 지금 이번 바이든 정부처럼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정부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계속 너희 맘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면 분명히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약간 경고성인 그런 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.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역시나 원유 시설을 타격했을 때 유가가 반등하면서 또 물가와 관련된 불확실성,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선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겠죠.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날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도 사실 한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가 더 있었죠. 미국 동부의 그 항만 파업 이슈. 이것도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. 3일 동안 파업하고 4일 만에 결국 타결이 돼버렸죠. 62%의 임금 인상안을 사측이 오케이를 해줬습니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제시했던 50% 인상안에서 62% 인상안에 균형을 맞추면서 파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우리가 걱정할 뻔했던 그런 물류 차질, 물동량 차질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 이미 영향을 주면서 해운주들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는 걸 다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뭐 잘 마무리가 됐네, 끝났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. 자동화, 그러니까 항만이라는 게 보통 인부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노동 그 섹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62%의 인상안을 얘기한 것도 우리 조만간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뭐 로봇 같은 걸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야 된다. 굉장히 고숙련된 노동자들을 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. 그래서 자동화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적극적인 분들은 로봇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1월 3일까지 계속 또 협상을 해야 된대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
않은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타결은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고 또 같이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여기까지 보면 고용도 좋았고 파업도 타결됐고 전쟁 이슈도 꺾였으면 나쁠 게 없네. 체크해봐야 되는 다음 포인트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뭐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. 대선과 관련된 이슈 주말에도 계속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뭐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도 계속 좀 지지세를 규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.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를 확실히 좀 잘 다지려는 모습입니다.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이죠. 펜실베니아에서 3개월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죠.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가서 추모의식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추모보다는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지지자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그 자리에 하면서 지금 펜실베니아의 어떤 지지세를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죠. 그 경합주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다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습니다. 19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대선에 굉장히 큰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고요. 과연 일론 머스크 CEO는 이 선택을 어떻게 잘 결과가 잘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치열하게 지금 지지율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 후보들입니다. 앞으로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하나의 이슈가 더 있었는데 이건 뭐 시장에 크게 이슈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보실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아서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.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 법원이 관리하는 네트워크까지 도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뜬금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더라고요. 이 이슈는 또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. 아무래도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가 두 후보 간에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. 이 부분도 대선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. 앞으로 계속 챙겨봐야 되는 미중 간의 어떤 이슈들도 좀 종종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여기까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봤고요. 그러면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핀비즈맵부터 보시면요. 뭐 굳이 얘기할 게 제가 없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닥터호턴, 레나를 비롯한 건설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린라이트를 좀 켜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아마존, 테슬라, 또 메타가 또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주,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급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고요.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쁠 게 없었죠. 월초 변동성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이겨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특징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단은 엔비디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JP모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55달러로 유지하면서 내년까지 강력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블랙웰에 대해서 수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. AI 칩 시장이 뭐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엔비디아 말고 자국 칩 써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였는데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걱정할 엔비디아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폭스콘 이제 애플의 굉장히 강력한 벤더인과 동시에 엔비디아의 또 강력한 벤더가 되고 있죠. AI 서버 호조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% 급증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된다면 AI 거품론 다시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. 엔비디아의 주가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반도체주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특징주는요. 역시나 테슬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인도량 부진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. 중요한 건 이번 주
10월 10일이죠. 로보택시 발표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기대감을 싣고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다음 방향성은 과연 어디일지 테슬라 주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로보택시 제외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리비안 아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입니다. 리비안의 주가는 급락이 나왔고요. 반대로 엘버말 그러니까 소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죠. 이 업체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. 여전히 완성차 수요까지는 아직 강해지지 못했습니다. 리비아는 인도량 전망치를 다운시켰거든요. 그런데 이 소재 쪽에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, 중국이 주도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미국의 빅컷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밸류체인 앞단에 있는 쪽 소재, 화학 이런 쪽들은 계속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 차트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특징주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? 마지막 특징주로는 아베크롬비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JP모건에서 195달러까지 목표가를 높였는데요.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미국도 학교에 돌아가는 그런 시즌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았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더라고요. 뭐 학교 개강 시즌, 개학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소비주에 대한 관심 끝까지 좀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.